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비에 쌓인 땅 북한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정치 체제와 고립주의 정책의 렌즈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지만 북한 특유의 독특한 관습과 규범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점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북한은 극단적인 검열과 정보 통제로 유명하며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1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외국의 영향력을 억누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 미디어와 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외국 미디어, 특히 남한과 서구의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등에 대한 금지 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소비하다 적발된 사람은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접속도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휴대전화는 국제전화를 막기 위해 고안되어 있어 북한 주민들은 밖에 있는 친구나 가족과 연락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전화 서비스도 이와 비슷하게 통제되며 국가가 승인한 콘텐츠만 방송되고 외국 TV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K-팝과 같은 문화현상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의 문화상품을 홍보하고 외국의 영향에 대항하기 위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 북한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마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전촌이라고 불리는 기정동은 북한의 선전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남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인 1950년대에 조성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의 번영과 성공의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남한 탈북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농지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과 저층 건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정동은 대부분 황량하여 북한 정부가 경제적 성공과 안정을 상징하는 외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스피커는 남한을 향한 선전 메시지를 방송하고 북한의 미덕을 찬양하며 남한인들의 탈북을 독려합니다. 기정동은 가짜마을과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북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정동이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고안된 많은 건축물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8. 북한에서 3대형 정책은 국가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친족 처벌로 알려진 이 제도는 정치범 가족의 최대 3대에 걸친 징역형 또는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정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는 개인을 넘어서게 되고 정권은 가족 전체를 수용소로 보내 가혹한 환경에서 종신형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종신형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 및 손자 손녀들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종종 이러한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족의 유대관계로 인해 피는 유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을 단념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의 창시자인 김일성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움이 만연해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17. 위협적인 평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년 소수의 관광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엄격한 규칙과 감시를 통해 크게 제한됩니다. 관광객은 독립적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항상 정부에서 승인한 가이드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여행 일정을 결정하고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을 결정합니다. 관광객은 지정된 관광지 이외에 어떤 곳도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가이드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2016년 1월 버지니아 대학교 학생인 오토 원비어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에 머무는 동안 그의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체포는 대대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석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6월 그는 1년 넘게 억류되어 있다가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며칠 후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고 합니다. 16.
북한에서 송분제도는 정권에 대한 가족의 역사적 충성심에 따라 주민들을 분류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정부는 잠재적인 반체제 인사와 반혁명 분자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행정부, 지주 및 기타 집단과 관련된 가족들은 절대적으로 낙인 찍혀 가장 낮은 송분 범주에 속합니다. 이 분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 교육 기회 및 직업 전망과 같은 삶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1960년대 후반에 완전히 확립된 송분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분류체계입니다. 주로 충성스러운 가정에서 자란 높은 송분을 가진 사람들은 평양에 살거나 더 나은 주택, 교육, 고용에 대한 접근과 같은 특권을 누립니다. 송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학업 및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엄격한 제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송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진화해왔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원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5.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진정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이 나라 정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원의원 선거는 4년에서 5년마다, 지방인민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지만 후보자는 정부에 의해 미리 선출됩니다. 의무투표는 북한 정권에서 다양한 목적을 제공하는데 투표 과정을 주민 모니터링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인민반으로 알려진 지역주민위원회는 누가 투표하고 누가 투표하지 않는지 추적하여 선거를 사실상 비공식 인구조사로 만듭니다. 자격을 갖춘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권은 자신의 지도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투사하려고 합니다. 국영 언론은 종종 선택된 후보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지지율을 보도하며 편차는 극히 드뭅니다. 각 유권자는 각 직책에 대한 한 명의 후보자만 제시되며 해당 후보자에게 찬성하는 투표용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엄격하게 통제되며 참여하지 않으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북한에서 흔히 교통아가씨들이라고 불리는 교통경찰관들은 주로 여성이며 특히 수도인 평양에서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독특한 파란색과 흰색의 유니폼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유니폼은 붐비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지시할 때 입습니다. 교통아가씨들은 기능적인 인물들일 뿐 아니라 그들은 국가의 이미지와 표현에 기여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평양의 도시 경관과 질서, 아름다움의 감각을 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아가씨가 되려면 광범위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여성들은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일하고 종종 교통관리를 위해 오래 서 있기 때문에 직업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은 종종 칭송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교통여성의 역할에 문화적 중요성을 더합니다. 그들은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종종 그 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3. 북한은 잦은 정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정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은 불안정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약 26%만이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많은 가정에서 하루에 2시간 동안만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은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는 노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전력망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북한 정부는 하루 18시간 이상의 전력을 공급받는 방위 산업에 전기를 우선시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고립은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력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평양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순환정전을 경험하는 반면 시골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때로는 1년에 한 번만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남쪽 이웃 국가인 남한의 생활 여건에 뚜렷한 대조를 이뤘는데 남한은 조명이 밝고 활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12. 농구는 북한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남녀 모두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제 표준과 다른 게임에 대한 고유한 규칙과 조정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투를 놓치면 더 큰 페널티를 받게 되며 선수가 자유투를 놓치면 팀은 벌칙으로 점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학교에서 진행되며 체육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체력과 국가적 자부심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BA 명예의 전당 선수이자 마이클 조던의 전 동료인 데니스 로드맨은 유명한 농구 팬인 김정은과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드맨은 2013년 바이스 미디어가 주관한 농구 외교 임무의 일환으로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김정은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합니다. 로드맨은 미국 농구 선수들을 북한으로 데려와 시범 경기에 참가시켰고 북한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농구를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된 정치적 관계를 감안할 때 김정은과의 교류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로드맨은 김정은을 친구로 묘사하면서 그의 방문이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김정은이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 시대를 존경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1. 북한의 쾌락 분대는 덜 알려졌지만 북한의 선전 및 엔터테인먼트 기구 중 흥미로운 측면입니다. 이 용어는 김정은을 포함한 엘리트층을 접대하고 봉사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해 선발된 젊고 매력적인 여성 집단을 지칭합니다. 이 개념은 김일성 시대 이래로 북한 내부 구조의 일부였지만 김정은 통치하에서 더욱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엔터테인먼트 극단이라고 불리는 플레저 스쿼드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인 10대 후반에 선발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문화 공연, 연예 및 국가 엘리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수단의 일부 구성원이 고위 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김일성 집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은 매년 25명의 젊은 여성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은 음악 공연, 춤, 예절 등 다양한 유형의 훈련을 받습니다. 선수단은 마사지, 엔터테인먼트 공연, 모란봉 밴드와의 출연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10. 북한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외모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국가가 승인한 28가지 헤어스타일 중에서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민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획일적인 외모를 장려하려는 정권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남성은 5cm보다 길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나이가 많은 남성은 7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승인된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단정하며 짧은 헤어스타일을 강조합니다. 스파이크는 반항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여성은 14가지 승인된 스타일로 약간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혼 여성은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미혼 여성은 더 긴 곱슬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 규정의 시행은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미용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들을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9. 북한에서는 운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북한의 엄격한 사회적, 정치적 통제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경제적 현실과 자원 부족과도 일치합니다. 차량에 대한 언급을 제한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정부 허가 없이는 여행이 제한됩니다. 이 통제 전략을 통해 북한 정권은 인구를 보다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또는 정부 관련 활동과 같은 승인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여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매우 비싸고 제재와 제한된 국내 생산으로 인해 연료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차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누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차량은 국영 차량입니다. 고위 정부 관리, 군 지도자 및 국영기업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교관, 구호활동가 또한 국제기구 직원과 같은 외국인 거주자 또는 방문객은 때때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종종 현지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자가용을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버스, 트램, 도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이동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 북한의 출생법과 정책은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부 정책에 대해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고 가족계획이나 생식권에 관한 공식 문서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알려진 내용의 대부분은 탈북자, 인권단체 및 국제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북한은 출산을 포함한 가정생활의 많은 측면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잘 알려진 과거 한자녀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2023년 김정은은 북한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면서 이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의료 서비스는 이론적으로 무료이고 보편적이지만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의료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고 자금도 부족하며 기본적인 물품과 훈련된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와 같은 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자 사망률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7. 북한의 비료 사용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농업 생산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모두 강조합니다. 국제 제재, 제한된 산업개발, 농업 투혼물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북한은 인간의 배설물을 비료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필사적인 조치에 의존해왔습니다. 북한 농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비위생적인 관행 중 하나는 밤토로 알려진 인간의 배설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 핵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때때로 비료 생산에 대한 정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료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북한 정부가 각 가정에 밭에 사용할 쓰레기를 일정량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교, 공장,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할당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벌이나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불에 탄 물질에서 나온 가축의 배설물과 재를 모으는 것조차 대체 비료로 간장됩니다. 6. 북한 정부는 엄격한 복장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바지와 같은 서양 스타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령은 서구의 영향을 억누르고 통일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청바지는 서구 문화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정권은 서구 패션을 북한의 이념적 순수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의 미묘한 징후조차도 북한의 권위와 그것이 장려하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청바지와 다른 서구 의복에 대한 금지는 또한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규제함으로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어떤 형태의 반란이나 일탈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의복 선택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반영으로 간주되며 규정된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청바지를 넘어 짧은 치마, 밝은 색상의 옷차림, 로고가 있는 품목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서양 의류를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종종 국가 지도자의 초상화가 있는 배지가 있는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5. 북한 헌법은 표면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거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이는 정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면서 신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중국 정부는 종교 서적의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투옥이나 사형 등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무신론 국가이며 이는 종교를 지지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22호 수용소는 공식 명칭이 관리소 22호로 알려진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로 함경북도 회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정치 수용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영양실조, 교도관들에 의한 잔인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운영된 이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정부는 수용소 주변에서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탈북자들과 위성사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로부터 현실 상황을 위장하기 위해 폐쇄된 캠프 내에 있는 마을의 모습을 정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주체력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시간 측정 시스템입니다. 2015년에 도입된 이 용어는
북한의 창시자인 김일성의 출생 연도부터 시작되는 주체 시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달력이 1912년부터 시작하여 연도를 계산하여 2015년을 주체 104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북한이 혁명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지도자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북한은 시간대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북한은 시계를 30분 뒤로 돌려 평양시간이라고 알려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경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구현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자국의 주권을 강조하고 주변국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2024년부로 주체력은 113년이 됩니다. 이 제도는 북한 내부의 공식 문서, 국영매체, 교육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주체력이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만 많은 북한 주민들은 특히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무역을 위해 그레고리력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체력은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2.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지도자에게 불경을 보일 경우 사형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복종과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를 주입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법은 이러한 자유를 더욱 제한하여 지도자에 대한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무례함의 자격이 됩니까? 지도자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그를 조롱하는 것은 사적인 대화에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권은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머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도자의 외모나 결정에 대한 농담이 포함됩니다. 지도자의 포스터와 이미지를 포함한 선전자료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물품과 관련된 기물파손 또는 절도 행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아리랑 매스게임은 북한, 특히 평양에서 열리는 거대한 광경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정교한 안무, 다채로운 공연, 그리고 종종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주제로 유명합니다. 이 게임에는 어린이와 성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체조, 댄스 및 예술적 전시를 결합한 동기화된 루틴을 수행합니다. 2002년에 처음 개최된 이 대회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자주 개최됩니다. 공연은 오락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내러티브와 이상을 강화하는 정치적 선전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광범위한 훈련과 조정이 필요한 복잡한 루틴을 수행합니다. 대형 시각 디스플레이는 참가자가 카드를 들고 쇼가 진행됨에 따라 이미지와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매스게임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역사적 사건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연은 한국전쟁의 한 부분을 묘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종종 공공연한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되며 군부와 집권당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